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새벽녘에 도착한 편지를 들고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겉봉에 적힌 신여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신여진이 보낸 것이라 더 섬뜩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다. 편지에 적힌 이 문장 때문인지 손끝이 떨려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은총이를 돌보며 조용히 살아왔던 일상은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유진 실종 사건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이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듯한 이 편지. 모든 공포가 다시금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결국 황진구와 함께 오래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깊숙이 넣어둔 서류, 달아해진 사진 여러 장, 그리고 윤유진이 어릴 적 입었다고 전해들은 옷 조각까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상자를 열 때마다 숨결이 까끌까끌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황진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쪽 서류에서 뭔가 나왔어요? 윤유진 이름이 적힌 문서를 조금 찾았어요. 그런데 날짜가 섞여 있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다 단서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정말 신여진이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너무 불안해요. 신여진이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 때문에 더 그래요. 구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황진구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봉투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장에 남겨진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 박히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요. 신여진이라는 사람이 워낙 단단한 인물이라서 감옥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알아봐야 해요. 윤유진 실종 사건은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구하나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발견한 작은 단추를 쥐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윤유진이 입었던 옷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단추, 그 작은 물건을 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고 편지 속 문구는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신여진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구하나는 점차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에 가까워지는 중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오후, 구하나와 황진구는 옛 해성그룹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먼지가 앉은 상자 더미와 서류철이 기괴하게 뒤엉켜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둘은 여기서 윤유진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적혀 있어요. 날짜가 20년 전 실종 사건이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디요? 저도 빨리 확인해 볼게요. 서류철을 펼쳐본 순간 구하나와 황진구는 이 자료가 윤유진 실종 시점과 전혀 딴판의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정표도, 의료기록도, 심지어 증언 서류 같은 것까지 모두가 어긋나는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 자체가 완전히 모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고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바퀴 소리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불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등장한 사람은 윤세영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둘 다 여기 있었어? 빨리 나가. 위험하다는 전화가 왔어. 어떤 전화였는데? 대체 누가 위험하다는 거야? 모르겠어. 남자 목소리였는데 창고에서 나가라, 곧 불이 날 수 있다고 했어. 일단 나가야 해.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 뒤쪽에서 낯선 기척이 들리더니 최명지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던 최명지는 구하나와 황진구를 향해 섬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유진? 실종되지 않았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최명지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유진 숨긴 사람, 신여진이라는 거 모르나 봐. 이 문서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 윤유진이 혼자 사라진 게 아니라는 뜻이지. 그 폭로에 윤세영도 황진구도 구하나도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명진은 그 반응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듯 이 창고 안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하나는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단서들을 하나씩 연결시키며 결단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신여진이 감옥에서조차 놓지 않은 비밀의 끈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신여진이 수감된 교도소의 면회실은 차가운 공기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주자 신여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신여진은 절대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하나랑 황진구, 어느 정도까지 알아냈지? 변호사는 대답 대신 여러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옛 창고에서 발견된 자료 일부와 관련 보고서였는데 신여진 눈길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진 펜은 아직 다 꺼내지 않았다고 전해라. 그 말은 즉시 편지 형태로 준비되어 교도소 밖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동시에 구하나, 황진구, 심지어 윤세영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각자 받아든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 무장 단단히 하길 바란다. 윤세영은 편지를 읽는 순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난 창고에서의 일, 그리고 최명지가 한 폭로. 모든 것이 연결된 상태에서 신여진의 도전장은 윤세영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진구 또한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여진, 정말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는구나. 구하나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불안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교도소 안, 신여진은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방송의 서류를 재빨리 정리한 뒤 변호사를 향해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제대로 흔들어야겠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상황을 통제하려는 신여진의 태도는 밖에서 소동을 벌이는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황진구와 구하나에게 똑같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윤유진 실종 사건이라는 과거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신여진이 깔아둔 함정과 계획은 더욱 날카로워질 터였습니다. 구하나는 막연히 느낀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파국의 그림자를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이 교도소의 철문 너머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구하나는 짙어진 불안을 애써 다독이며 은총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겉으론 밝은 웃음을 보였지만 구하나는 예민한 눈으로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신여진의 편지와 과거 자료들로 인해 분위기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지금 은총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하나는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황진구와 윤세영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신여진이 꾸민 일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진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리고 윤세영과의 연락이 뒤섞이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협력을 제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여진이 가진 패가 뭔지 모르겠어서 무서워요. 황진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고 윤세영까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 뒤 윤세영이 도착했습니다. 윤세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랑 협력하자는 거야? 웃기네. 왜 그러는데? 구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여진이 감옥에서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 너도 알고 있잖아. 저번 창고에서 있었던 일. 윤세영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최근 들어 계속되는 의문의 경고 전화가 마음을 어지럽혀 이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윤세영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명진은 조용히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보관 중이던 문서 하나를 숨기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구하나와 윤세영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총이와 구하나를 지키기 위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갈등하던 세 사람은 마침내 윤유진 실종 사건을 함께 조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겉보기엔 서로 같은 목표, 즉 신여진을 저지하고 진실을 밝혀내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속내는 달랐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황진구는 구하나와 함께 진실에 다가가려는 책임감으로, 윤세영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최명진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그 움직임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은총이와 구하나의 일상마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단순 동거라고 부르기 힘들 만큼 예민한 기류가 퍼지고 사소한 다툼이 빈번하게 터졌습니다. 끈끈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신여진이 감옥에서 보내는 의중을 알 수 없었고 은총이를 안심시키려면 서로 눈앞에서 움직임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나는 매일 은총이 곁을 지키며 틈이 날 때마다 자료를 훑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부터 의심스럽게 느꼈던 사진 2장을 은총이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윤유진 실종 사건이 기록된 시점과 맞지 않는 듯 보였고 한쪽 구석에 필체로 적힌 날짜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남긴 말과 행동이 떠오르는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신여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가석방 조건으로 잠시 나온 상태였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발견하자마자 눈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구하나는 당혹스러웠지만 은총이에게 조금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태도에 구하나는 속이 끓었습니다. 그즈음 윤세영에게 또다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결정적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세영은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황진구와 함께 그 자료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황진구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자료 내용이 무엇이든 윤유진 실종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명진은 가만히 앉아 흐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유진 실종은 사실 조작이었다라는 정황을 슬쩍 흘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이젠 신여진마저도 몰랐던 어떤 단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에요? 내가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늦었어. 최명진은 모호한 웃음을 띤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윤유진이 죽었다는 거 정말 믿는 거야? 그 순간 구하나는 머리끝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윤유진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새로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며 모든 이의 심장을 옥죄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밤하늘은 별빛조차 희미했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구하나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윤유진의 흔적을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은총이는 곁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얕은 숨소리가 불안정한 듯 들렸습니다. 신여진의 돌출 행동과 최명지의 기묘한 암시가 이어지면서 모두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거실에서 윤세영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딘가 심란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윤유진이 살아있다고까지 말하더라. 거짓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세영 너무 휘둘리지 말아요. 당신이 뭘 알아.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해. 구하나는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세영이 언급한 윤유진 살아있다는 말과 최명지의 경고가 오버랩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만 물러서고 싶었지만 신여진의 탐욕과 끝을 모르는 음모가 버젓이 존재하는 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한 발 더 나아가 윤유진이 실제로 생존해 있다는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하나에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진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신여진이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곧 알게 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시는 거 있으면 제발 말해주세요. 최명진은 대답 대신 빈 웃음만 지었습니다. 신여진 또한 감옥에서 나오든 못 나오든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리면서 황진구나 구하나가 무엇을 하더라도 더 강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신여진 배우에는 훨씬 거대한 음모가 숨어있다는 분위기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결국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고 윤유진의 행방을 밝혀내고 신여진의 탐욕을 꺾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명지의 의미심장한 웃음과 윤세영이 전해 들은 의문의 말들이 혼재된 채 이들은 곧 거대한 폭풍과 맞닥뜨리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절정조차 보이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막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